청소년층에서 백신 접종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인데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인구 증가로 기초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지역의 건의가 수용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이른바 옐로우존을 도입해 운전자 꼬리 물기 근절에 나섭니다. 적색 신호에 옐로우존에 머무르거나 넘어선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청주공항이 국제선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여행업계는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는 여행 비수기인데다 주력했던 중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 기피 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실험이 시작됐는데요.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접종이 관건입니다.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지만 성인과 달리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어려워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아직 예약을 하라고 안 하셨고 친구들 맞는 거 보고 부작용도 많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현재 도내 만 12세에서 15세의 코로나 백신 예약률은 30.7%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 16세에서 17세의 예약률 65.7%와 도민 접종 완료율 77.1%보다 크게 낮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학생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도내 확진자 1,538명 중 초중고생 확진자는 340명, 22.1%에 달합니다. 외국인 63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확진자 10명 중 4명이 학생인 셈입니다. 방역 당국은 교육 당국에 접종 권고 안내를 요청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백신 접종의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시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 갖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건 교육 당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역 당국은 고교생들의 접종률처럼 이번 달부터 시작된 중학생 접종도 일정 기간 뒤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명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50대가 확진됐는데 이 50대 직장 동료 2명도 확진되면서 직장 동료 간 N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충주에서는 전날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10대 학생이 확진됐는데 이 학생의 지인과 같은 학교 학생 6명의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천은 감기 증상을 보인 30대 외국인이 음성에선 30대 외국인과 지인 2명이 확진되면서 외국인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가 코로나로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84명, 확진자는 7,981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변동이 예상되면서 도내 시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진천군이 기초의원 확대를 먼저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진천군 인구는 1998년 5만 9천 명대에서 지난 8월 기준 8만 5천 명 가까이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 정수는 23년간 7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은군의 인구는 3만 2천 명 선, 괴산은 3만 7천 명대, 영동과 옥천도 진천군보다 인구가 적지만 기초의원은 진천군보다 1명씩 많은 8명입니다. 진천군이 늘어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초의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음성군의 경우에도 인구수를 내세워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초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천은 12,121명, 음성은 11,529명으로 보은과 괴산, 옥천, 영동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늘지 않는 가운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면 다른 지역의 의원 수 감소는 불가피할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은이나 괴산, 옥천, 영동구는 혹시나 의원 정수가 줄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위해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지역과 지키려는 지역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가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11명을 위촉했습니다. 획정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결정할 충북 지역 시군의원 총 정수를 시군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묘안을 많이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분 기준은 시군별 인구와 읍면동 비율입니다. 직전 7회 지방선거에선 인구 30%, 읍면동수 70%에 읍면이 9개 이상인 군에는 한 명을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시군의 인구 편차입니다. 진천과 음성은 인구 증가에 비례해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주민이 줄어든 남부 3구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며 의원 수 축소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스럽게 또한 그 주민들의 반발이 없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가는 여러 의원님들의 명철한 선거구 획정위는 오는 17일까지 각 정당과 시군,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차 회의를 열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역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앞으로 서너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늦어도 3월까지는 시군별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교차로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요.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 꼬리물기 단속도 실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 정체가 심한 청주의 한 도심 교차로. 차량들이 무리하게 진입하며 순식간에 교차로의 차량 흐름 전체가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진행 방향 신호가 떨어졌더라도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되지만 저마다 녹색 신호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꼬리물기가 아니라고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했는데요? 설명 드릴게요. 파란불 신호에 진행하셨어도 그 교차로 안에 머물게 되시면 그거는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이 되시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충북 지역의 꼬리물기 적발 건수만 1,700여 건. 하지만 경찰이 일일이 꼬리물기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이른바 옐로우존을 도입해 꼬리물기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정지선 앞쪽에 정차 금지지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뒤 적색 신호에서 이 구역에 머무르거나 넘어선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와 같은 옐로우존 무인 단속 장비가 개발 중인 가운데 경찰은 그 이전까지 캠코더를 이용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꼬리물기 위반의 단속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또 단속 기준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옐로우존 도입에 따라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6일부터는 캠코더에 촬영된 옐로우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청주공항이 본격적인 국제선 취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 도내 여행업계는 걱정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청주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이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다음 달부터 주 3회에서 5회 시범 운항합니다.
충청북도는 21개 정기, 부정기 전 노선을 조기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사들과 협약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우선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재정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청주공항 인근 시도와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관광객 모집을 위해 버스 임차료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도 제기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충북 대표 관광 상품도 운영합니다. 하지만 국제선을 확보하더라도 당분간은 여행객 확보가 쉽지 않아 고사 위기의 여행업체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는 여행 비수기인데다 주력했던 중국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기피 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괌 사이판 노선은 청주공항에서는 비인기 노선이라서 여행 상품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 쪽으로 먼저 하지 않을까. 그 계획으로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은 곧 빗장이 풀리지만 충북 관광 활성화까지 헤쳐나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 무학시장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꿈키운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학생들을 위해 무상으로 상점을 마련해준 덕분인데요.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련된 색감의 네일 아트와 목걸이, 각종 공예품의 생활 가구까지 무려 3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합니다. 충주 무학시장 내 꿈키운 마켓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주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아띠라는 카페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상점을 운영하면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청년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학교는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을 마주하면서 물품을 팔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시장 상점은 충주 무학시장 상인들이 무상으로 무기한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처음인 일입니다. 학생들이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배운 것을 학업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선두주자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또한 꿈키운 마켓의 수익금은 특수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에 전액 기부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지역사회의 콜라보, 또 전통시장과 지역의 어른들이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줘서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창업 공간 꿈키운 마켓이 든든한 미래 청년 사업가의 요람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충북도당에서 열린 국민캠프 충북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만큼 전국에서 많은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중물이 되고 선진국으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 충북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경대수 충북선대위원장, 당원과 전현직 지방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변재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은 변 의원을 포함해 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의원과 김상희 부의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은 선대위 문화강국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3.4%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충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7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상승해 2012년 1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가 26.4% 올랐고 축산물 가격도 13% 증가했습니다. 충북 기업들은 경영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4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경영애로 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24.1%로 1순위에 올랐고 비제조업 역시 1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내수 부진이 주요 경영애로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충북의 30년 기온 평년값이 10년 전 통계보다 0.3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이 발간한 1991년에서 2020년 단위 충청북도 기후 특성집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연평균 기온은 11.6도로 10년 전 기후 평년값보다 0.3도 올랐습니다. 10년 단위의 경우 충북의 2010년대 평균 기온은 11.9도로 1980년대보다 0.8도 높았습니다. 보훈군이 지난달 15일에서 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최한 2021 보훈대추 온라인 축제에서 76억 7천만 원의 판매액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 46억 8천만 원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농가의 직거래 판매가 35억 원, 홈쇼핑 9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5일까지 정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도내 11개 시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할인과 경품 지급이 진행되고 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홍보 판매도 진행됩니다. 또한 경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재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청주 여중생 성폭력 범죄 투신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유족 측이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충북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소한 것이라도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을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